그러니까 저게 대단한 게 기존에 MMA가 관중을 모으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. 옛날에 나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시골 장터에서 경기가 열렸어. 시골 장터에서. 그때 이제 이종격투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도 시골 장터에서 왜 열었는지 모르겠어. 그게 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.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쨌든 이렇게 싸움 구경이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보잖아.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동네 뭐 군수 아니면 뭐 면장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마이크 주고 한마디도 했었거든. 그런 것 때문에 장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장터에서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MMA 체육관 중에 조금 넓은 데에서 정말로 자기들끼리 모여서만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지. 그 옛날에 김미파이브라고 저녁 식사 디너 파티 하는 그 중간에 링을 차려가지고 경기를 한 거야.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 경기를 보는 거지. MMA 경기 자체가 스포츠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딱히 관심은 없지만 그냥 어쨌든 싸움이고 자극적이니까 그런 볼거리 정도로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.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좀 MMA 단체가 나오고 관객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도 막 이렇게 팬들이 온 건 아니었거든.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왔냐? 첫 번째는 그 선수들 지인들이 오는 거지. 그러니까 선수들 친한 사람 아니면 그 체육관 같이 다니는 사람들.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 누가 경기를 뛴대. 그럼 이제 응원하러 가고 싶잖아. 그러면 그 티켓을 공식 루트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사는 거야. 그 선수 지인한테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미리 그 대회사에서 그 선수한테 티켓을 줘. 한 30장 예를 들면 준단 말이야. 야, 네가 알아서 팔아. 그리고 그 돈을 네가 다 가져. 이게 옛날에 그 파이트머니 지급 방식이었어. 그럼 만약에 내가 못 파잖아?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경기를 뛰는 거야. 그치. 돈 한 푼 못 받고 뛰는 거지, 그냥. 아니면 또 그때 어떤 사람이 경기장에 왔냐면은 그 티켓 가격을 보면은 되게 이상한 가격이 있다? 예를 들면 뭐 3만 원, 5만 원, 갑자기 막 100만 원 이런 자리가 있어. 그럼 이건 안 팔릴 거 아니야. 가뜩이나 사람들도 안 온다면서. 근데 그 자리가 팔려. 제일 먼저 팔려. 이게 누가 사가냐? 약간 그 지역의 유지, 약간 좀 큰 손. 특히 이제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진하고 좀 친한 어떤 기업 회장님, 큰손 그런 분들이 그 티켓을 산단 말이야. 그분들이 그 티켓을 왜 사냐?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로 그 MMA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업계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비싼 티켓을 사는 거지. 아니면 그것도 있어. 좀 이렇게 선수들하고 좀 이렇게 친분을 맺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. 그래서 그 큰 돈을 내고서 이렇게 경기를 보러 가잖아. 그럼 나중에 경기 끝나고 며칠 후에라도 그 회장님이 보통 선수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다닌다고 하더라고. 그런 큰손 분들한테. 아니면 이렇게 누구 소개해 주기도 하고 선수들이 이렇게. 근데 뭐 그게 나쁜 것 같진 않아. 그것도 뭐 하나의 후원이기도 하고 뭐 친분관계 맺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.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MMA 스포츠가 관중을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그 기본 전제는 뭐냐? MMA는 팬들이 돈을 주고 보러 오는 스포츠는 아니다. 이게 전제로 깔려 있던 거야.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그런 자구책들이 나왔던 거지. 근데 이걸 뒤집은 게 블랙 컴뱃인 거야. 그 정말로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티켓을 끊고 오는 심지어 가수 콘서트 마냥 막 그 광클하게 만드는 그 문화를 블랙 컴뱃이 처음 만든 거야. 이게 지금이야 이번에도 경기가 뭐 하루 만에 매진되고 저번에 뭐 인스파이어 만석 넘고 이러니까 그게 당연한 문화 같지만 그 절대 안 그랬거든.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관람하는 문화 자체가 잘 없어.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끼케야 축구, 야구거든. 그러니까 축구는 워낙 전 세계적인 스포츠이고, 야구는 국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스포츠잖아. 그 두 개 말고는 팬들이 돈 주고 경기 보러 가는 스포츠가 그렇게 없어. 그러니까 보통은 막 무료 티켓 뿌리거나 아니면 관객석 텅텅 빈 채로 하거나 워낙 인구가 적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생활체육이 별로 안 됐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MMA는 시장 크기가 다른 스포츠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업계인데 그 업계에서 팬들이 돈 주고 찾아오는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가 열리면 매진할 정도로 티켓을 파는 프로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축구, 야구, 블랙 컴뱃 이렇게 세 개가 된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. 그거지. 블랙 컴뱃은 프로스포츠의 본질에 집중한 거지. 기본적으로 경기력, 선수, 그 다음에 이 경기력과 선수를 조망해주는 마케팅, 스토리, 엔터테인먼트. 그것도 다 프로스포츠 일환이니까. 그거를 집중했을 때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오더라.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결국 블랙 컴뱃이 갖고 있는 인문학의 힘이었던 것 같거든. 뭐 거창하게 인문학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
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을 집중하는 그런 힘? 결국 사람은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거든. 그러니까 블랙 컴뱃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궁금한 거야.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알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경기에 나오는지 알고 있고 그 앞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있어. 그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해결될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. 내가 잘 모르는 업계지만 뭐 핸드볼 경기를 한다고 해볼게. 뭐 서울에 있는 어느 팀이랑 부산에 있는 어느 팀이랑 붙는데 근데 사실 그거 별로 안 궁금한 게 그 와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.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있으면 달라질 거야. 부산에 있는 골키퍼가 알고 봤더니 나이가 47세래. 애가 중학생이래. 원래는 은퇴했다가 팀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가 연봉도 안 받겠다고 뛰고 돌아온 거래. 근데 전 경기에 알고 봤더니 한 골도 안 먹혔대.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거든. 그 블랙 컴뱃은 그것에 엄청 집중한 거지.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망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사를 조망해줬을 때 결국 사람은 사람한테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구나. 그래서 사실은 나도 MMA 경기 자체가 재밌다는 감각은 난 잘 모르겠어. 그 막 가끔 이제 블랙 컴뱃 영상 보다가 아, 그 경기가 몇 경기였죠?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나? 나는 보고서도 좀 모를 때가 많거든. 내가 막 그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. 근데 그래도 왜 꾸준하게 보냐면은 약간 나한테는 블랙 컴뱃이 좀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느낌인 것 같아.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. 그 선수들의 인생 스토리를 좀 보고 싶은 거지. 아,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와서 이 경기를 통해서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구나. 그게 되게 재밌으니까. 그러니까 아무튼 블랙 컴뱃이 전례 없는 역사를 쓴 거지. 그러니까 나는 블랙 컴뱃의 다음을 예측을 못 하겠는 거야. 이미 이렇게 왔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계속 각도가 유지됐을 때 어떤 일까지 벌어질까? 나는 뭐 UFC 꺾겠다 그게 아주 농담은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그것도 있다. 그 미디어 데이라고 실제 경기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기자회견하는 게 있어. 지금 블랙 컴뱃은 그 기자회견을 돈 받고 티켓을 팔고 그게 매진이 돼버려.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? 그게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야. 그게 끝이야. 끝나고 사진 찍는 거? 그게 보통 UFC도 관객을 빈 채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무료로 부른단 말이야. 왜냐면 이거는 좀 사람들이 와줘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제발 와주세요 한단 말이야. 근데 블랙 컴뱃은 티켓을 판다니까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없던 거지.